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2022년 제8회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2부 혁신을 마주하다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 혁신과 장학사 설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션 A6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혁신 교육입니다. 행복배움학교가 인천 혁신 미래교육의 모델학교로서 모든 학교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지속 가능한 혁신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실 분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악중학교 이연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 도림초등학교 박태규 선생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인천 동수초등학교 김문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현장 참가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우리 지금 들어오셨네요. 우리 선악중학교 김찬 교장 선생님 이하 혁신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계시고요.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하고요. 다 같이 환한 미소와 함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행사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세션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 분 발제자들의 발제를 듣고 청중들과 발제자 간의 상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직접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질문하시기 쑥스러우시면 비치되어 있는 포스트잇을 이용하셔서 현장 진행 요원들에게 건네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세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남기실 때는요. 어느 발제자께 하는 질문인지를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중학교 이연정 부장님, 인천 도림초등학교 박태규 부장님, 인천 동수초등학교 김문희 부장님 어느 분이신지 명시해 주시고 세 분 모두에게 질문하시면 공통 질문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세션 자료집은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천 혁신 미래교육을 향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자들은 모두 인천에서 제일 먼저 혁신교육을 시작했던 행복배움학교 소속이신데요. 지난 8년간의 행복배움학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선악중학교 이연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연정 선생님께서는 2020년부터 선악중에 근무하기 시작하셔서 현재 미래형 교육과정, 세계시민교육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계시고 2022년 현재 미래혁신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이연정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선악중학교 미래혁신부장 이연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발제하게 될 주제가 학교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선악중학교가 올해로 이제 8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행복배움학교 3.0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전환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도 많이 바뀔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혁신과 미래형 교육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발제와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띄워드린 저 사진과 장면은 올해 8년을 또는 혁신학교 2.0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선악중학교 마을엔이라고 하는 강당에서 함께 성찰 협의를 했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학교 혁신에 대한 성찰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8년 차가 지나서 이제 9년 차에 접어들게 되면 학교 구성원들이 이제 바뀌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8년 동안 쌓아온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학교에 오시게 되는 선생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저희가 2월에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좌석이 되겠습니다. 비어있는 좌석을 어떤 공간과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갈지에 대한 고민을 새해 1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2월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구성원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게 된 문화와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새로운 문화와 만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배움학교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것을 무조건 저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그 또 지속 갖고 계셨던 문화를 저희가 또 존중해야 되는 그런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문화와 만나는 과정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과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과의 만남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호 이해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2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배움학교가 지속하기 위해서 또 구성원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철학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비전을 같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과의 문화를 잘 융합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월 교사 워크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감으로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을 저희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2월에 구성원이 바뀌게 되면 학교를 옮기게 됐을 때 그 두려움과 그 다음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배움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같이 마주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2월 워크숍 첫날에 하루 종일 온종일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앞으로의 그 혁신 과정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또 혁신 교육에 대한 나눔을 저희가 준비하고자 이런 장을 온전히 하루 종일 이렇게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2월 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성원들과는 5일간 저희가 일주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1, 2월 동안에 2달에 거쳐서 구성원들과 많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철학을 공유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셨던 그 선생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있었던 시행착오부터 어떻게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과정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경청하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온전히 또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배움학교가 지속해야 될 철학은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학습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대한 합의와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철학을 공유한 두 번째 저희가 또 다시 새로 수립해야 될 것은 학교 비전에 대한 성찰과 그것에 대한 논의와 다시 이 비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새로 바뀌게 되는 구성원이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 그
그다음에 교육 구성원과의 재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의 공동체가 소속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모든 구성원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룬 가운데 행복한 배움과 꿈의 공동체로 저희가 나아가기 위한 것에 대한 비전을 합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 대한 사진을 보시면 학생회 친구들이 저희가 교육과정 워크숍을 진행을 할 때 우리도 연간 계획을 같이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능동적인 참여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같이 워크숍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발전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학교 비전에 따른 교육 공동 목표 정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를 한 번에 정하기보다 우리 구성원이 올 한 해 노력해야 될 역점 역량을 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단계 때 비대면을 통해 구성원들이 공동체성이 조금 저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회복하는 준비 기간으로서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올해 회복 그 중점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 함양을 가장 큰 목표로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서울대와 공동 연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역량 함양을 주제로 해서 세부 요인을 정하고 그걸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월 워크숍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5일 동안 진행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날과 그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네, 마지막 날까지 요 5일을 정하는 것도 제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과 둘째 날 어떤 과정을 새로운 구성원들과 나누면 좋을지 그다음에 그것과 이어서 세 번째 날은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도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학중학교 같은 경우는 5일도 좀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함축적으로 구성원들과 어떻게 좀 다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 그거는 올해 벌써 11월부터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첫째 날은 저희가 마음 열기 활동을 한다라고 아까 안내를 드렸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에 대한 철학 그다음에 셋째 날은 수업에 대한 창조 과정과 마지막 넷째 날은 온전히 학년별로 모여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마지막 날은 학년 협의회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학기를 진행하는 단계로 그렇게 문화를 이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학교 혁신을 위한 과정에 대한 짧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 중점 목표를 정하고 학년별 이제 핵심 역량을 정하게 됩니다. 아까 공동체 역량을 공동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각 학년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각 학년별로 학년실에 모여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한 이후에 올해 만나게 될 아이들과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목표를 주제로 수업에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합의 과정을 하루 종일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1년 동안 성장하기를 학년 목표로 정하면 학년에서의 중점 활동과 교과에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도 공동체 속에 성장하는 우리를 주제로 해서 학년 가치상과 학년 목표가 정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졸업을 앞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진로 탐색을 통해서 사회로 나가게 됐을 때 어떤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단계가 이제 이어지게 되면 학년 인간상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다시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 목표가 정해지고 핵심 역량이 학년별로 정해졌을 때 저희 학교가 공통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공동체 역량이 3개의 학년에 지금 모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 목표, 그 다음에 학년별로 또 강조해야 될 역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량들을 또 교육과정을 통해서 녹여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을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거는 업무 경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업
지향점인데 그걸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것을 덜어내고 교육의 본질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학교 혁신을 위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혁신 리더 그룹을 저희도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 저희는 담임의 업무와 행정 업무가 좀 많이 분리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들을 나눠서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월 워크숍을 끝나면 드디어 이제 실현 단계로 들어가야 될 이제 차례인데요. 그래서 학기 초 3월과 8월에 저희가 새로 오신 분들도 이런 교육 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악 디딤돌이라고 하는 안내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서만 보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잘 진행할 수 있고 학생들도 적응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2차례에 걸쳐서 만들고 또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는 이제 3월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까 그 원을 통해 앉아 보셨고 또 공동체 놀이도 해 보셨고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공감도 이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집중적이고 집약적으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교실에서 새로운 아이들과 만날 때도 굉장히 좀 두려움 없이 경험했었던 것을 교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서도 만들어 드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또 함께 이런 나눔 작업을 통해서 이 혁신 과정이 깨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혁신 학교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수업 혁신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새로운 구성원이 바뀌었을 때 수업 공개에 대한 거부나 또는 두려움을 어떻게 그거를 좀 덜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는 수업 디자인과 참관에 대해서 처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저희가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이 좋을지, 그다음에 참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정말 처음 그것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공감하고 그걸 또 안내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공동체성을 발휘해서 준비하고 단계가 1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요. 수업 공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편견을 버리는 작업을 꽤 오랫동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업 공개와 수업을 여는 거에 대해 저희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교사가 수업 방식이나 수업 어떤 기술에 대해서 평가받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오개념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합의한 것은 수업을 여는 것은 교사가 수업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길러내야 하는 학생들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학생들이 어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디자인하고 그걸 통해 공개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요 합의를 이끌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학기 초에 이렇게 전체 공개 수업을 먼저 합니다. 3월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교과, 서로 다른 학년과 서로 다른 이제 수업 디자인에 대한 경험 유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모둠을 구성하고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바라보고 내 교과에서 볼 수 없었던 것, 그다음에 발문, 그다음에 학습자의 어떤 지금 현재의 욕구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발문을 또는 어떠한 질문을 학생들에게 했을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그걸 적용해보고 피드백하는 단계를 가장 3월에 준비해서 4월에 수업을 전체로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오신 선생님들께 수업 공개를 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을 충분히 덜어드리기 위해서 처음 오실 때는 수업 공개를 하지 않고요. 충분히 1년간 그 문화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배움의 장을 열어드리고 이제 학년 공개는 2년 차부터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수업은 전체 공개 수업과는 조금 다르게 수업과 학생의 관계를 살피는 걸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개 때 볼 수 없었던 학년에서의 수업 공개는 학생들의 관계를 살피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수업 공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선악중학교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2시 30분부터 5교시만 하고 5교시만 한 그날은 학생들은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제가 제시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 전학공 수업을 통한 수업 준비 단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둘째 주에 함께 수업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교사 동아리 활동을 조금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교사 동아리처럼 운영될 경우에는 수업을 온전히 좀 집중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한 수업 연구와 또 그다음에 공동체성을 발휘하기 위한 동아리를 저희는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넷째 주에는 수업 공개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을 나누고요. 마지막 주는 저희가 서울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월예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또 객관적인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네, 수업 공개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조금 학생들의 초상권이 있어서 큰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예, 장면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선생님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초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어떠한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점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 수업 때 잘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다른 교과에서는 어떠한 배움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다음 협의회 때 또 어떤 배움의 성장을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피드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백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4주체 교육 성찰협의회가 있습니다. 학생도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 마을, 학부모님도 다 함께 참여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돌아보기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학기가 되겠습니다. 1학기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요. 2학기에 대해서는 수업에 대한 고민 나눔과 공감하고 함께 디자인하는 단계가 조금 더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배움학교가 저희가 이제 8년 차이기 때문에 학교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배움학교 아직 이제 조금 시작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또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공유하면서 또 이제 시작하는 학교들에 대한 그 시행착오의 기간을 조금 줄여드리기 위한 그런 피드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8월에 디자인해서 9월에 공개한 이제 수업이 되는데요. 과학과에서 한 수업입니다. 명량대첩의 승리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네,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디자인하고 수업을 공개했는데요. 결국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 혁신이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굉장히 기술 좋은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수업 디자인을 통해서 재구성한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발문이 적합한지, 그 다음에 역사적 지식이 있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왜 명량대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알고 있어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봄으로써 아이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지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보고 있는 교사 성장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나눔을 통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또 나눔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또 지역과 확산하고 이렇게 전파 과정을 거쳤을 때 자기 수업을 객관적으로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좀 그 공개의 그 과정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노력한 교사의 삶 또한 변화되어야 하며 또 지역도 변화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신 그 구성원의 노력이 학교 구성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를 저희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주도성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학급 특색 사업도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반들은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점을 또 분석하고, 우리 반이 이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저쪽 반은 그래서 좀 잘 됐구나를 서로 공감하고 경청하는 단계, 그래서 자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아이들 곳곳에서의 그 변화 과정이 결국은 이런 노력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결과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직원 학생 마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의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생 실습의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경험합니다. 인천대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인데요. 저희가 겪었던 그 교사교육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면서 학습 디자인하는 방법과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방법들을 현장에 나올 준비를 하는 학생들과 함께 또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또 갖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활지도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학부모님들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끝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나 좀 저희가 생활지도에 손이 조금 닿지 않는 부분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학부모님들도 저희들의 노력에 같이 이렇게 승화하면서 학교 교육력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행복배움학교가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간 또는 8년간 지속된 과정에 대한 성찰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빈 자리였다가 어떻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공간과 또 만남을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자리를 채우고 그것을 통해 마주보고 성찰하고 그거를 확산시키는 요 단계가 시스템으로 잘 구축되었을 때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또 이 학교 혁신의 노력의 역사들이 충분히 계승되고 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복배움학교 이제 3.0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데 8년 동안 굉장히 내력을 잘 쌓아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새로운 구성원들과 합의하는 과정, 그다음에 혁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수많은 노력 과정 속에서 거기에 있었던 그 내력이 어떤 외력의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그 내력의 힘으로 잘 뿌리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저희가 미래의 핵심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잘 뿌리 내렸던 민주 시민성에 대한 함양 교육을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공동체에 대한 존엄의 교육 과정, 그 다음에 동아시아 평화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그런 재구성, 그 다음에 기후변화 요즘에 위기 환경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삶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잘 연구하면서 네, 앞으로 행복배움학교 3.0을 잘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을 마치려고 너무 쉬지 않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 항상 내력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곳곳에서 열심히 또 지금 이 순간 주말에까지 네, 함께 참여해 주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나의 아저씨를 봤는데 거기에 그렇게 명대사가 있었는 줄 몰랐네요. 예. 이현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혁신 교육 시스템의 이제 키워드는
결국 항상 외력보다 내력을 세게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내력을 기르기 위해서 구성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한대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을 일구어가고 계신, 그래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혁신학교라는 정원을 일구어가고 계시는 선악중학교 구성원들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네, 다시 한번 이현정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를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 싶은 아마 이야기들이 많으셨을 건데요. 그 이야기는 채팅창에 질문으로 남겨주시고요. 종합토론 시간에 여기 계신 현장 발제 참여자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숨가쁘신가요? 네, 두 번째 발제는 인천 도림초등학교 박태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태규 선생님께서는 2016년부터 인천 도림초등학교에서 혁신교육을 일구어 가고 계시는 혁신교육의 산 증인이십니다. 지금은 학교 교과목 개발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힘을 길러나가고 계신 도림초등학교 교무혁신부장 박태규 선생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도림초등학교 교무부장 박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분들을 못 만났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심사 선생님 반갑습니다. 강민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문봉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림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또 선악중학교 많이 가거든요. 여기 선생님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화기애애한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TV 재방송을 보다 보니까 좋은 단어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추앙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4년 전만 해도 저한테 이런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할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저희 도림에 있으면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관계의 발전을 몸으로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교에서 공동체가 그 민주적인 자치 문화를 통해서 저도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다는 말씀 또 하나 드리고, 그리고 8년의 경험이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혁신교육 우리 도림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안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정 정말 그거를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도 되지만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자리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좀 지역도 다르고 사실 초중등도 다르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쭉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고민들,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좀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저희 경험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보면 1년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년간의 과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업을 주로 참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업보다는 좀 우리가 사람의 변화, 그 다음에 사람의 성장,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만의 고민으로 멈출 게 아니라 좀 주변의 학교와 함께 고민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희 도림에서 남동, 은봉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 번 모이는데 이런 자리가 지속되면 더욱더 좀 내공이 쌓이는 그런 좀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좀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부터 하는 거는 실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좀 가능성이기도 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까 하는 희망이기도 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 공동체 문화를 우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요거는 혁신학교에서 모두가 갖고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육과정, 교과목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미래에 대한 준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 혁신은 우리가 시스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안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많은 학교에서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토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치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이 마무리하면서 성찰하고 그리고 마을과의 교육을 통해서 연대하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교육과정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갈까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을 좀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과 함께 저희들이 힘들어함 그 다음에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뒤에서 뭐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저희 학교에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구성원의 변화도 너무 다양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업무 전담팀을 운영하는 혁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업무의 과중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트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 참 좋은데 그것들이 또 어떤 면에서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과 함께하는 공동체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 구성원들 사이 차이가 너무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그런 고민들 해보면 사실 딱히 이게 뭐 잡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농부들이 1년에 농사를 질 때 그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저희 학교에서 그런 과정들을 좀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하나가 좀 비전 함께 만드는 거죠. 이거는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교사 위주의 비전이었다면 이제는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들과 함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관계 영역의 확장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 공동체를 좀 꿈꾸는 건 씨앗 뿌리기 같아요. 교사, 학부모, 마을과 함께한 자치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전학공을 내시라 하고 있는데 요 전학공이 사실은 학교 문화의 꽃이라는 생각을 전 요즘 새롭게 해보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전학공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거를 좀 느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도림초등학교의 그 1년의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비전과 철학을 세우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밭을 일구고 걸음을 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치문화 활성화는 씨를 뿌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은 이제 꽃이 피고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고 교과목을 만들어내는 게 열매를 맺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 도림에서는 복숭아 마을에 살아 저희 도림이니까 복숭아 마을에 살아요라는 그 창체 교과목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간단히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 4개의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보면 1년의 그 농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전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세운 비전은 뭐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스스로 또 같이 성장한 행복한 도림이라는
비전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 비전을 세우는 건 사실은 저희가 전 교직원들이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비전을 세웠는데요. 과연 우리 학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를 선생님들의 공동의 요구, 그 다음에 대화, 토론을 통해서 계속 세웠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학생, 설문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좋은 것인지 좀 만들어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동체가 핵심 그 문장들을 다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듬는 과정. 그 다듬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하지만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교사, 학생 모두가 함께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년별 목표를 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과 학년별 목표가 서로가 구성되는 과정이 되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네요. 사용해도 되죠, 사진? 여기서 동의를 구하네요. 네, 그래서 학교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학년 목표 이렇게 서로가 세우고요. 그 다음 과정이 세운 다음에 저희가 꼭 공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꼭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게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또 확인하기도 하지만 또 내 생각이 넓어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전 세우기 과정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신입 새로 오신 선생님들, 다른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많은 기간들을 짧은 기간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건 저희들 그 한 3년 전에 했던 평가 사진인데 저희 활동 결과를 다 이렇게 사진으로 간단히 그냥 인쇄해서 놓고 학년별로 돌아가면 서로 활동을 그냥 서로 돌아가면 이야기한 자리였어요.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학부모님들도 같이 하셨고 근데 이때는 학생들이 사실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런 평가를 학생들도 이제 막 함께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우리 교육과정의 주체로 세워가려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그 내 의견이 반영돼서 학교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학부모님들도 이제 교육과정의 주체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비전 세우기는 사실 굉장히 그 밭을 일구는 과정이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은 학교마다 나름 특색 있게 진행하시는 것 같고 이런 거는 꼭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학생 자치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제일 첫 번째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자. 두 번째는 행사의 주체가 되자. 근데 요즘은 이제 한 단계 발전한다면 교육 과정에서 주도성을 좀 발휘하게 하자. 학생들도 참여하게 하자. 이런 좀 생각이 좀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정을 잠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교사 모임도 있고 학생 모임도 있고 다 모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원형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선생님이 발표하셨듯이 공간을 채우는데 그게 네모 형태냐 동그라미 형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원형으로 모임을 만드는 게 사실은 3,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이 원형으로 안정화되면 그 안에서 형식이 갖춰지니까 자연스러운 소통이 일어나고 그것이 더 많은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으로 만드는 어떤 시스템, 회의의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생 자치, 뭐 학생 규정 이런 걸 저희들이 만드는데 단순히 그거를 그냥 이런 것이 있다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그것을 선포하고 우리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됐고요. 그 학생 자치 생활규칙 선포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학교는 사실 저희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인데
투표를 해서 아이들 뽑는 게 아니고요. 대의원회가 자발적 신청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학교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좀 추구하는 원칙을 이야기해드리면 좀 동의나 아니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대의원회는 사실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서 구성되고요.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출 과정은 간단히 하고 학생들이 선출된 후에 학교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대의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의원 친구들이 이제 하고 싶은 친구들이 참여를 하면 6학년 학생, 그러니까 기존의 대의원 학생들이죠. 그다음 교사. 그래서 올해는 또 학부모도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딱히 제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발생하면 매년 이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새롭게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다양한 또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또 새로운 또 모습으로 또 새로운 대의원회를 좀 마련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임에도 학생 자치 공간이 저희는 운영되고 있고요. 그 학생 자치 공간은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마음껏 운영하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예산도 학생들이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 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 철학인데요. 모든 권력은 학교 구성원으로 나오는데 그 안에 학생들도 포함된다는 거죠. 사실 이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저희는 학생의 활동을 할 때 사실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데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냥 학생들이 실패하기 위해서 그대로 둡니다. 그럼 학생들이 실패하고 그것을 같이 평가했을 때 그들의 경험이 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그 학교 밖에 있는 운동장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대의원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공청회 대토론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끼리 저희는 참여 안 했고요. 그 친구들끼리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사용 규칙을 정하고 자기들끼리 왜 감정이 상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면 학생들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임에도 일상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5학년, 6학년 형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1, 2, 3, 4학년 친구들이 매년 그거를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학생 자체가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예가 바로 이런 뭐 농민의 날, 뭐 개교기념일 꽃신기. 그래서 저희는 따로 개교기념일 행사, 학교 행사가 없습니다. 그냥 학생 대의원회에서 알아서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기적인 사업을 학생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학부모 자치인데요. 저희가 그 학부모가 사실은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 교사들도 사실 전문적 학습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거든요. 근데 학부모들은 아직 그냥 동아리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이 작년부터 이제 전학공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계셔서 좀 나름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좀 발전이 이루어지셨어요. 그래서 보면 저희 여기 활동하는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좀 놀이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쌓고 계시고 생태, 독서 이렇게 그 동아리에서 전학공으로 좀 발전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놀이나 생태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실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교육기부 차원이 아니라 저희 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할 정도로 성장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주체를 설 수 있게 이런 좀 전학공의 운영이 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학부모님들이 학년 모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행 모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이 자리에 또 저희 부장님께서 1년 동안 동행 모임을 쭉 하고 계신데
그 학부모와 그 교사가 교육 과정을 함께 이야기하고 굉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다양한 교육 기부 활동이라기보다는 그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 공동체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활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학생,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지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규정은 아닌지 이런 걸 했는데, 예전에 사실 화장 문제 뭐 이런 것이 되게 민감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은 화장을 못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청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6학년 친구들이 설문조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와서 학부모님이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설득을 당하셨고 규정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규정인데 그러니까 서로가 합의를 통해서 그다음 서로의 토론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들을 주체로 인정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바꿔냈다는 거고요. 그때 참여했던 5학년, 6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떨려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강당에 꽉 차 있고 학부모님도 엄청 많고 선생님들 다 있는데 그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학생이 그걸 설득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성장하고 교육의 주체로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단순히 학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실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운동에까지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고 저희 교통, 뭐 도로 이런 것도 지금 막 민원 넣고 하셔가지고 다 지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어떻게 더 해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아서 그리고 저희 이제 교사 다모임인데 요거는 다 학교마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저희는 교사 다모임에서 안건은 주로 다루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사들이 그 짧은 시간에 모여서 사실 회의나 안건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사실 아픈 경험들이 다 갖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런 경험들을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자기 아픈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학교 교직원 회의에서.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 저희는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엄청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 소속이라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 긍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서 그런 큰 힘,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동체라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거 이제 저희 학부모가 함께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동행 모임인데요. 이렇게 저희는 학년별로 동행 모임을 하지만 형식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일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책을 읽어도 되고 영화도 같이 봐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동행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 나이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평가를 보면 학부모님들은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들어요. 학교에 오셔가지고 그냥 교육과정 얘기를 했는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니 왜 교육과정 이야기를 하는데 위로를 받으시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교육과정 이야기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80%는 학부형님이 자기 얘기를 하고 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선생님이 들어주시니까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후로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 아주 적극적인 지원자 이렇게 되시고 뭐 저희 학부모의 활동에 적극적인 좀 참여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공청회 함께 토론하는 모습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올해 이제 2월달에 새 학기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했던 건데요. 저희가 그 교육과정 그 비전 세우기를 하고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그냥 발표나 뭐 발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통의 토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교장선생님, 업무부 전담팀, 선생님 해가지고 영역별로 이제 쭉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100분 토론처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는 바로 전학공이었습니다. 전학공.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우리가 추구하는 교과목 개설과 이게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와 주제를 이원화해서 운영하자. 그래서 정말 연구 모임을 원하는 선생님들은 연구 전학공을 하고 정말 자유롭게 우리 관심은 이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제 전학공으로 하고 근데 이 두 개를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분리하자. 그래서 2주 차에는 연구 전학공, 3주 차에는 주제 전학공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을 만드는 도림빛깔 교육과정이라는 전학공, 그 다음에 생태 전학공이라는 그 기후환경 위기 전학공은 주제 전학공으로 둘째 주에 운영되고요. 셋째 주에는 뭐 동시 나누기, 그래서 직접 작가와 동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상담을 가지고 학생들과 어떻게 만날까, 뭐 이렇게 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오랫동안 토론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전학공 운영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전학공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잘 운영되고 내실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전학공 중심으로 해서 저희 행복배움학교 발표회도 사실은 저 전학공 발표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저희가 2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발표회를.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보시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냥 전학공 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됐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도림초등학교 혁신을 기록하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것도 이제 전학공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아카이빙을 해서 혁신을 기록하다는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의 목표는 이제 그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저희 학교에 이런 비전을 담고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연계하고 그 다음 학부모 전학공이 여기에 힘을 보태고 그래서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교과, 창체 교과목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복숭아 마을의 살아요라는 교과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복숭아 마을의 살아요를 만들면서 저희가 보니까 교육 공동체가 하나로 이렇게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학부모는 전학공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은 우리 도림동 오봉산을 중심으로 한 환경 생태 교육의 참여자 활동가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활동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미래를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8년을 사실 힘없이 달려왔고 사실 요즘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벽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담을 또 금방 넘을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면 쉽게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림초등학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학교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쉼없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스템 속에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스템 속에서 함께하면서 교육의 주체로 한 발 한 발 성장해 가도록 도와가는 그런 정성스러운 혁신학교를 일궈가는 과정이 보이고 있어서 아주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우리 박태규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년이나 이제 많이 해오셨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우리가 또 청중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아주 너무너무 잘 가고 있네요. 이제 세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요. 인천 동수초등학교 김문희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김문희 선생님께서는 역시 동수초등학교에서 7년을 근무하시면서 혁신교육에 뼈를 묻겠다라는 각오로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김문희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실 내용은 행복배움학교를 기록하다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을 기록하다 아까 도린초 책 제목이고요. 저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시면서 그 교육청에서 올해 백서 만드는 걸 공모하셔가지고 한 7개 학교를 공모하려고 하셨는데 공모 학교가 별로 없어가지고 5개 학교가 공모됐어요. 근데 저희는 2019년도에 백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모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자발적인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2019년도에 저희 동시교육을 디자인하다라는 책을 저희가 발간했는데요. 우리는 왜 어떻게 이 책을 만들었고 19년도에 만들었으면 됐지 올해 왜 또 만드는가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제가 교무 처음 하고 학교에 동수학교 가고 싶어서 가서 4년째 되는 해라고 생각하고 저는 돌이켜보면 정말 동시에 혁신이 꽃피었던 시기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20년부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던 걸 되게 많이 못했잖아요. 19년도에 못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도림이나 선악이나 지금 저희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자부심도 엄청 크잖아요. 혁신학교 1기 10개 교. 다행히 이 10개 교가 내년에도 또 다시 혁신학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른 지역에서 했던 혁신학교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고 싶었고 공부하고 걱정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고 엄청 모여서 얘기하고 진짜 많이 힘들었고 정말 재밌었고 또 엄청 싸웠죠. 갈등 엄청 많아서 우리 학교를 떠나는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학년 부장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30년 됐는데요. 교육 경력 30년 됐는데 25년 넘게 했던 교육 그 어떤 학교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학교 생활을 저희가 했고 이 혁신학교 참 독특해요. 숨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조용히 지내고 싶은 선생님들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모두 다 너무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생했으니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알려주자. 우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서 전해주자. 이런 의견이 나왔고 솔직히 뭐 어느 누가 우리 보러 백서를 만들어라 이런 말 안 했지만 우리가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전에 그리고 다행히 다모임에서 이제 우리가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책의 형태도 저희는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료집 정도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사례 발표집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야 원고를 많이 써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만 또 제가 담당자인 제가 원고 다 쓰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또 얼마나 강요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학교의 어떤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고 다 써요. 모두 다 써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옳았구나. 그래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 쓰게 됐으니까. 그래서 다 쓰기로 했어요.
근데 뭘 쓸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은 이거 쓰시고 선생님 이거 쓰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 선생님들이 뭘 쓰고 싶은지 알아야 되니까 그동안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우리의 교육과정 우리가 되돌아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대충 다 똑같죠. 다 비슷한 비슷한 교육과정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글을 쓸 거를 다 모았어요. 나는 어떤 글을 쓰고 싶다. 모았더니 이제 유목화가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학년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것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하셨고 또 새로 오신 선생님들은 쓸 게 없잖아요. 학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할 말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 전출 가신 선생님 4년을 겪으신 선생님은 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 이런 분들의 글도 다 받을 수 있는 형식을 고민해 보자 라고 해서 글의 형식을 좀 다양하게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게 이제 그런 글을 특집 기사로 저희가 넣었고 자담을 이제 했어요. 2개의 자담을 했습니다. 저 글씨도 저희 그 당시 6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그리고 저 그림도 우리 2학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전시했던 그림에서 따다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 만들고서 너무 좋았는데 어떤 선생님이 동시교육을 디자인하다 너무 길다는 둥 그림이 왜 꽃그림이냐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해서 살짝 속상하긴 했었지만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표지였습니다. 그 자담은 2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변화는 어떻게 담아낼까라는 주제로 교장 선생님하고 전출하신 선생님들 여기 이제 강신원 선생님하고 이정 선생님이 계시는데 사실 이정 선생님이 우리 동시혁신의 사실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2년 이 당시에는 이제 2년 전에 전출하셨는데 이분 불러서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가 안 난 것 같은데 다른 교감 선생님도 불러서 이제 전출하신 교감 선생님도 불러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감 선생님이 지금 이제 명현초 교장 선생님 가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교사, 그러니까 전입 교사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그리고 초빙에서 남은 5년차 선생님까지 같이 연차별로 선생님들을 모아서 동생복배움학교에서 교사로 살아가기 어떠냐라는 자담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내용은 저걸 그냥 살펴보는 거고요. 저런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눈에 딱 보이는 건 어떤 건가요? 동시에 가장 안 좋은 점 이런 게 눈에 딱 보이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글 보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고요. 저도 이 글 볼 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집 기사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교육과정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이런 내용을 넣습니다. 뭐 민주적인 교육과정, 그래서 교사 자치 다모임하고 학생 자치가 어떻게 녹여놨는지 여러 선생님들이 썼고요. 그래서 뭐 학생의 담당자, 뭐 교무였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글을 다 쓰셨고요. 학급 다모임 사례도 냈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 교육과정도 이제 학년별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가게 온문 교육이라든가 생태라든가 문화예술 교육 이야기가 담았고 우리가 2017년부터 했던 온작품 읽기가 어떻게 우리 학교에 들어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꽃피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행사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당시 우리가 이제 마을 연계 모델 학교로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넣자라고 했는데 일단 마을문화예술주간은 이제 사진전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도 담아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거 현장 학습 갔던 이야기, 인천 탐방 갔던 이야기, 그림이 지금 자꾸 안 뜨네요. 마을 체험했던 이야기, 뭐 봉사했던 이야기들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힘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고 선생님들이 저를 막 기피하시고 그만 좀 하라고 그만 꼼꼼하게 봐라, 자꾸 교정 보지 말아라, 나는 내 글에 만족하는데 왜 자꾸 다시 쓰라고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과정이 그런데 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좋은 말 하시잖아요. 그래도 네 덕에 썼더니 보람이 되었다, 책이 나오니 좋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월 워크숍에 또 제가 워크숍 하는데 시험을 봤어요. 선생님들한테 우리 학교 역사를 2월 워크숍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새로 오시면 다 나눠주거든요. 남겨놨다가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가로놓기 같은 시험 같은 것도 보았어요. 여기 이제 우리 동수 사용 설명서 같은 거 2월 워크숍이 하는데 여기에 다 있다. 우리의 내용 이 책에 다 있으니 이 책을 보셔라. 근데 다 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엄청 힘들게 그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만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올해 왜 이걸 만들까? 인천시 교육청에서 앞으로 백서를 계속 만든다고 하는데 백서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10분 안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승자니까 기록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승자는 왜 기록할까요? 자기의 승리의 경험을 사람들한테 기억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고 싶을까요? 기록자의 마음입니다. 기록자가 기억하고 싶은 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혁신을 기록을 남기려면요, 우리가 뭘 기록하고 싶은지, 뭘 기억하고 싶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백서는 혁신학교의 수업과 운영을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수업을 왜 했는지,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 그 과정만 기록하면 인디스쿨에 있는 수업사례랑 똑같아요. 수업사례는 정말 세고 셌습니다. 우리 잘 안 보잖아요, 그런 거. 왜 안 볼까요? 이걸 왜 했는지, 우리 학교랑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 때문에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는 그 과정, 사실은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를 왜 했는지거든요. 그거를 써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의도하고 과정이 나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 수업의 목표와 의미가 뼈대처럼 망상하게 남습니다. 그런 글은 재미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 학년이, 우리 학교가 이거를 왜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뭐가 남았는가?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웠을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글을 쓰는 사람도 보람이 없고 읽는 사람도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랑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의 시선을, 해석을 짧게라도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백서를 이제 쓰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거 누가 읽지도 않는데 이거 꼭 써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실제로 올해도 그러신 분이 있겠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연수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글을 쓸 때는 독자를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백서를 많이 읽을까요? 본인입니다. 저자가 제일 많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읽는 사람은 접니다. 담당자. 글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장 선생님 많이 봅니다.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글을 쓰고 읽고 쓰면서 글이 점점 풍부해지고 내가 몰랐던 장면,
내 마음 저 밑에 있던 어떤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도 선생님 몇 줄 써요? 그러면 10줄 이상 써, 뭐 20줄 이상 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 양이 돼야 생각이 거기 묻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그 경험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저는 백서를 만드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너무 피곤하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고 지쳐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다른 학교에서 나는데 난 이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매번 수업이 재밌진 않잖아요. 매번 의미가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배움학교라고 해서 매일매일이 스펙타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못 살겠죠. 지쳐서 못 살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매일매일 행사가 이어지는 학교, 이거는 정신없는 시장이지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떻게 생각하냐? 쓸 게 없어요 이래요. 원고 쓰셔야죠. 그러면 쓸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삶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건 어쩌면 그저 그런 시간들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어요. 학교에 오는 이유가 누구는 밥 먹으러 오고, 누구는 집이 더 싫어서 오고, 누구는 동료 친구들 만나러 오고, 선생님 만나러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마다 학교 오는 이유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학교 오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좋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너무 추억을 쌓기 위해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강박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혁신학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의 혁신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보여줘야 된다라는,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우리가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억을 쌓기 위해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이 나중에 추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 얘기해요. 선생님 어떤 거 쓰시냐면요, 이런 거 쓰세요. 선생님, 내가 진짜 동서초 잘 왔어, 재밌어, 이런 거 없으신가요? 그냥 그 혁신학교 안에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부품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있으시죠? 저 그런 거 많았거든요. 저 교무혁신하면서 내가 부장인가 선생인가 기계인가 이런 생각할 때 많이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겠죠. 한 번도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지 않고 어떤 아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집에 가는 날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우리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수업이 마음에 남잖아요. 이렇게 혁신학교 일상이 선생님한테 의미가 되었던 그런 장면을 백서에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저는 올해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6학년 담임하면서 혁신부장 하는 게. 다행히 저는 학년부장이 아니어서 학년부장이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년부장님이 2학기 때는 밤마다 주제를 하나씩 맡아서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따라야죠. 그래서 제가 10월에 주제를 맡았는데 엄청 고민되잖아요. 제가 10월에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13살의 가을. 추상적으로 잡고 그냥 놀고 먹자였어요. 추억 쌓자. 우리 그동안 공부 너무 많이 했으니 이제 좀 재밌는 것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뭐 의형제 체육대회도 하고 졸업사진도 찍으러 가고 저희 뭐 뮤지컬도 보러 가고 이런 와중에 사회 수업의 그 프로젝트 마무리로 세계 골든벨을 하기로 했어요. 뭐 골든벨의 준비 과정은 뭐 선생님들 다 예상이 될 것이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 우리 반에 한 아이가 와서 이제 저희가 3개 과자를 샀어요. 상품으로. 그래서 문제 중간중간에 어떤 반이 많이 남아있거나 뭐 1명 남았으면 이제 그 애가 그 선물을 골라서 그 반마다 카트를 갖다 놨어요.
이거 짐 끄는 카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과자를 담는 거예요. 눈으로 이제 보게, 상품을 보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 개니까 세 개 과자를 사보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부평역 지하상가에 가서 세 개 과자를 20만 원어치 담았습니다. 그래도 뭐 아주 여러 나라의 과자를 담았죠. 근데 한 애가 오더니 이제 잘 끝났어요. 하나 오더니 선생님 이 카트 제가 가지고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돼. 밥 먹으러 가.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카트 가지러 와야 되잖아. 거기다 애들이 막 보드판도 집어넣고 뭐 난장판이었어요. 올라가서 이제 막 그거 다 치우고 그거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애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강당에. 남자애가. 선생님 이거 제가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가 같이 나랑 같이 계속 이제 걔가 막 뒷전이한 거 다 도와주고 강당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본관 5층까지 엘리베이터 다시 타고 끌고 올라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애가 다문화인데 이거 뭐 다 모든 사람이 듣는 건 아니죠. 아무리 영상으로 봐도 국어사를 엄청 싫어합니다. 공부는 수학은 잘해요. 그리고 약간 좀 애들하고 많이 친하게 지내지는 않는데 골든벨에서도 몇 문제 못 맞췄어요. 계속 떨어졌죠. 근데 얘가 와서 그거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예뻐서 걔가 그 끌고 가는 걸 사진을 하나 딱 찍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너 참 예쁘다. 너가 이렇게라도 참여를 사회 공부 진짜 싫어하거든요. 막 사회 뭐 20점, 30점밖에 못 맞아요. 단원 평가 보면. 너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반 아이들이 무진장 떨어져가지고 패자부활전 2번이나 해줬어요. 우리 옆반 선생님이 우리 반 때문에. 그리고 과자도 제일 조금 받았는데 얘네들한테 세계 공부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남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다음날 같이 나눠 먹었던 동남아 개구리 젤리가 있어요. 그거의 달달함은 우리 아이들에게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떨어졌을 때 그 아쉬움.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남은 여자애 한 명이 있었는데 걔한테 우리 반 애들이 막 자기 번호표를 떼서 막 붙여주면서 막 연호를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런 마음은 그게 너무 예쁜 거야. 이런 마음 남지 않을까? 저는 이거를 원고를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써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것처럼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그 의도, 그 골든벨의 의도, 골든벨의 방식 이런 것도 기록에 남아야겠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 아까 저는 그 박태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엄마들이 뭐 치유를 받았다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뭐 전체 앞에 섰는데 너무 떨렸다라든가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백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너의 마음을 써. 슬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거 그런 게 좋은 말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서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발간되면요 다들 구석에 처박아 둡니다. 그리고 가끔씩 한번 보게 되잖아요. 가끔씩 한두 개 봐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책꽂이에 꽂혀 있어서 맞아. 이번엔 내가 1학년 하다가 6학년 됐는데 6학년 원작품 어떻게 했었지? 꺼내서 우리가 그동안 원작품 이런 거 했었어? 그런 거 읽을 수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 동료 교사와 아이들과 학부모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라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과정은 역시 힘듭니다. 지금도 저희는 아직 원고가 완성이 되지 못해서 내일까지 보내야 되는데 머리가 막 지끈지끈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막 있는데 글이 안 써져요. 글을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글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누군가 이 백서를 읽고 우리 학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학교에 오신 선생님들이 이 백서를 읽고 동수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동수의 마음의 곁을 조금이라도 내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누군가는 이 백서를 읽고 우리 학교도 이런 거 한번 써볼까? 라고 용기 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추억을 만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이 추억이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데요. 힘들지만 즐겁고 보람 있는 행복배움학교의 기억과 기록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우리 김문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인천시 교육청 내년에도 백서 사업 공모하고요. 백서 만들고 싶으시죠?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는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5개 학교가 백서를 출판한 출판 기념회를 저희 교육청에서 아주 성대하게 함께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너무 열띠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제가 너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듣고 있다 보니 원래는 30분을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토론할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질문할 거리가 있으셨던 선생님께서는 이 세 분 발제자께 무한대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발제자들께 말씀드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시고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래도 난 여기서 질문하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다 하는 분 한 분만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개별로 질문하시는 걸로 할까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고요. 그럼 짧게 발제에 참여하셨던 세 분의 소감만 아주 짧게 조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선생님. 네, 오늘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았더니 너무 했던 것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축약해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듯이 백서를 쓰지는 못했지만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는 어떤 교육 혁신의 방향이나 그런 철학이나 학교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8년 지나고 9년 되는 이 준비 과정에서 정말 성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같이 고민해 주셨던 여러 학교와 또 선생님들의 말씀 들으면서 저 또한 한 발자국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배움학교 8년간의 경험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느 학교나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본다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신학교 교사로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온 오프라인 청중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만족도 조사가 세션 종료 후에 약 5시 7분경쯤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보다 더 나은 인천 혁신교육의 도움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정원사는 자신의 정원을 절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죠. 지속 가능한 혁신교육의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도 그렇게 훌륭한 정원사가 자신의 정원을 쉼없이 매만지는 그런 손길을 고민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은 혁신교육은 과연 어떻게 지속 가능한 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청중들의 토론을 함께 이어가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많은 질문과 또 해답이 함께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발제자 세 분과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8회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A6 세션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